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은 두 번째 종목 동진 세미캠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동진 세미캠을 가지고 있어 많이 물리셨죠. 물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는 모습들이 많이 계셔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동진 세미캠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투자 전략 그리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동사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52,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31,000원대까지 빠져서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일단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5만원대까지는 버티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듬성듬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 할까요? 강강해. 포토 레지스터, 좀 질이 좀 떨어지는 포토 레지스터 레거시 종목에 대해서 쇼티지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동사가 수혜가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애널리를 통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야기되면서 기관들이 꾸준히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사는 IR을 받지 않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의 모든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협성이라고 그러죠. 협성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밴더들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인데 여기 회장은 아마 이제 동진 세미캠 사장이 하는데 이러한 협상의 회장들은 전부 이렇게 언론에 나서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옛날에 톱텍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IR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통처럼 돼 있는데 우리 판교에 가면은 이 동진 세미캠이 솔브레인 맞은편에 있던데 이 기업들을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추측과 추론으로 동사를 예측하는 건데 좀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된 면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공매도를 한번 봅시다. 50만 주, 46만 주 정도 있던 것들이 62만 주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공매도를 거의 10만 주 가까이 때렸다는 거죠. 공매도가 때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공매도가 다 느는 과정에서 동사도 휩쓸려서 때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환매수로 엎어야 될 상황, 5만 원대, 4만 5천 원대를 넘어가면은 환매수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 측면에서는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매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한 결론은 뭐냐? 5만 원 수준까지는 일단 반등을 할 것이다. 지금 4만 원대인데 앞으로 25%는 더 갈 거죠. 브라크랩턴, KRF 등 2개월 생산 분량만 남아 있어서 쇼티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부족하죠. 구식 공정용 감강액 수입의 80%를 일본에 의존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어요. 일본에서 공장 중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구식 공정용 감강액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는데 일본이 공장 가동들이 좀 중단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쇼티지가 발생한 거죠. 또 정부가 산업 공무원 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가 또 발생하고 또 EUV 최첨단 공정에 대한 그리고 강강의 포토 레지스터 납품도 이제 삼성전자에 이미 콜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최첨단의 포토 레지스터 제품하고 그 다음에 구식 공정용 포토 레지스터를 다 생산하는데 이득은 지금 구식 공정용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쇼티지가. 그래서 이걸 생산하는 동사가 수혜가 전망이 된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수를 늘리는 그러한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최근에 작동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징 셀미캠은 전자재료와 발포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 발포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전자재료. 이 전자재료에서 무엇을 하느냐? 3D 낸드형 KRF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3D 렌드는 D램의 한 종류로 이제 단을 계속 높게 쌓이는데 여기에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먼저 설계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터 감강액을 뿌려주는 거죠. 먼저 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빛을 통해서 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포토레지스터라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동진 샘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차세대 노광 장비로 꼽히는 EUV, 극자외선 장비가 적용된 반도체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EUV용 포토레지스터를 개발하여 고객사의 신뢰성 시험을 통과했다. 삼성전자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양산 적용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전자재료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동사의 자리매김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협상회 회장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거기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로 이제 시장을 뻗어가는 그런 미래 먹거리 산업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 전자재료가 50.7%, 해외 전자재료가 40, 해외에 수출한 전자재료 41%, 국내 발포제 6.4, 해외 발포 1.5, 발포제는 잊어버리십시오. 국내 전자재료 3D 렌드에 들어가는 KRF, 포토 레지스터 감가객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알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줄임말을 위해서 반도체 8대 공정 한번 복습합시다. 웨이퍼를 만드는 웨이퍼 공정, 웨이퍼를 만들죠. 여기에다가 산화를 시키죠. 잘 뭔가를 그려줄 수 있게. 여기에다가 내가 설계도를 그립니다. 포토 공정. 그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깎아내야 되죠. 이제 설계도대로. 여기에 또 방막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위로 또 증착을 시킨다든가 단단하게 만들어서 또 증착을 시키거나 이러한 과정. 여기에 또 금속 배선 과정을 통해서 배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통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이러한 과정. 이렇게 해서 반도체는 총 8대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사가 관여하는 것은 이 포토 공정. 무언가 설계도를 그리는 데 필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오랜만에 보죠. 피카소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 반도체 8대 공정, 이 포토 공정에서 감강액, 포토 레지스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동진세미콘과 금호석유화학 이 두 회사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포토 공정에 속하는 기업 중에 동진세미콘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토 레지스터는 어떤 공정으로 했는데 세 개의 공정을 해서 먼저 강강액을 도포합니다.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강강액을 발라주는 거예요. 잘 뭔가 강강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이제 노광 공정에다 회로도를 햇빛을 쏴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빛을 쏴서 회로도를 그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상을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웨이퍼에 감강액을 도포하고 여기에 노광, 그래서 빛을 쏴서 회로도를 그리게 하고 이 회로도가 잘 현상이 그림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발라내는 과정, 찍어내는 과정. 이게 이제 포토 공정의 세 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토 공정이 이렇게 세 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랭크 마스크를 통해서 회로도를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웨이퍼에 이렇게 회로도를 찍어내는데 이 분홍색 있죠? 이것을 포토레지스트라고 하죠. 우리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사진도 인화가 잘 되기 위해서 위에 감광액을 바르지 않습니까? 사진의 감광액, 반도체 웨이퍼에 바르는 감광액을 포토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빛을 쏴서 여기가 빛을 닿는 부분은 깎아내고 안 닿는 부분 남기고 이런 양극, 음극 이렇게 해서 깎아내는 이 과정. 이게 포토레지스터 과정이고 여기에 바르는 광광액을 포토레지스터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포토레지스터 시장이 국내는 CAGR 연평균 수익률 7.9%씩 상승을 하죠. 2조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약 5조 정도 되죠. 두 개 합치면 7조 정도 시장인데 여기에 좀 철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가격이 싼 것은 우리 동진semicem이 거의 잡고 있죠. EUV 최첨단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터는 동사가 이제야 삼성전자 고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쓰임이 이제 넓혀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향후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V자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사가 최근에 좋았던 것은 랜드 적층이 170 몇 단, 6단만, 9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이 사용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감광이 부족하다. 일본이 주로 생산을 했는데 일본이 공장 셧다운 여러 가지 원재료 수급이라든 이런 문제가 벌써 셧다운이 되면서 한국의 동진 세미캠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신기술 장비 도입 지원으로 8인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이다. 보통 8인치는 레거시
그러니까 우리 전기 청소기, TV, 뭐 로봇 이런 데 들어가는 그렇게 고가의 칩은 아닙니다. 8인치 반도체는 활발한 설비 투자로 2024년까지 생산량이 21%나 증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레거시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않다가 우리 DB 하이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는 모든 게 다 전자화되고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화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뭐 구동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8인치 파운드리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반도체 웨이퍼는 원형 웨이퍼는 6인치, 8인치, 12인치, 15인치까지 끊임없이 진화를 했죠. 여기까지는 레거시라고 해서 아주 싸구려 반도체인데 12인치와 15인치가 이제 고급 반도체인데 여기에 이제 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죠. 몇몇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다가 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게 된 거죠. 웨이퍼가 커질수록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죠. 삼성전자와 TSMC는 이미 2010년 전후로 해서 이 12인치 웨이퍼 생산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8인치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인 키 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8인치 웨이퍼 시장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12인치와 15인치 시장은 이제 고가이고 투자가 많이 되지만 8인치라든지 이제 중저가부터 시작을 해서 실력을 쌓아가려는 포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인치 파운드리 업계인 DB 하이텍이 작년 분기 최고 실적을 거두는 등 8인치 기술은 놀라운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인치 반도체는 주로 전자기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관리 직접 회로인 PMIC 칩, 전자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 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LX 세미콘이 생산하는 DDI 구동칩, 이런 칩들이 주로 8인치에서 생산을 합니다.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이들 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인치 반도체는 지속적인 부족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에 전 세계 8인치 제조업체들이 2020년까지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기에 필요한 포토 레지스터라든지 이러한 소재 부품들이 부족하게 된 거죠. 따라서 동사는 3D 낸드용의 KRF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노광장 및 채택에 따른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포토레지스터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고가 EUV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따로 있고 또한 3D 랜드 그 다음에 이제 범용으로 사용되는 또 포토레지스트가 따로 있죠. 이 분야는 이미 이제 동사가 확 휘어잡은 것 같고 고가 최첨단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ARF 포토레지스트, ARFI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동사만의 독자적인 분자 구조를 고안해서 상용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도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리즈 포토레지스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동사는 네거티브 감성 수지 조성물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 기술상을 받는 등 국내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노광 공정에 속한 포토 공정에 속한 포토 레지스터를 생산만으로도 동사의 가치는 충분한데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하나 더 장착을 했는데 그게 바로 CNT 도전제라는 2차 전지 산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전제라는 것은 양극 음극 내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도전제입니다. 전극에서 소량만 사용되지만 리튬 2차 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도전제라는 거죠. 주로 카본 블랙이 많이 사용되며 전도성 흑연, 또 CNT와 같은 다양한 탄소 재료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CNT는 전기 전도도가 구리와 비슷하고 열 전도율은 자연계에서 가장 뛰어난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나 뛰어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NT는 2D 구조이기 때문에 플랜트 포인트 모드를 통해 유연한 전도성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의 카본 블랙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으로도 활물질 입자를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CNT는 흑연면이나 나노미터 크기의 직경으로 둥국에 말려 원통 모양으로 이루고 있으며 지름이 수십 나노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미세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제는 양극재 도전제와 음극재 도전제가 있는데 동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산한다는 거죠. 양극재 도전제를 봅시다. 도전제 중에서 많이 지금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CNT 도전제 사용 시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도전제에 비해서 전자 이동도가 높아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체적 에너지 밀도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CNT 도전제를 양극재에 적용할 경우 기존 도전제인 카본 블랙 대비 사용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또한 고가의 바인더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화학적 물성 변화를 크게 일으키기 쉽지 않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부피 내에서 도전제 바인더 사용량을 줄이고 NCM, NCNA와 같은 양극활 물질이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생산 원가 절감에 좋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게 바로 양극재 도전제입니다. 현재 리튬 배터리 양극재 CNT 도전제를 상용화시킨 업체는 전 세계로 LG화학과 나노신소재 두 회사뿐이죠. 그런데 최근에 동진세미캠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성공을 했다는 거죠. 또한 도전제 중에는 음극재 도전제도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할 물질 팽창을 보완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로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 중이죠. CNT 도전제를 음극재에 사용하면 더 많은 활성 사이트를 제공해 에너지 용량을 높이고 전기 전도도가 높은 CNT가 배터리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죠. 최근 중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극재의 탄소계 소재로 CNT를 활용해 실리콘 CNT를 복합해 사용할 경우 CNT가 실리콘 부피 팽창의 완충작용을 하여 전극 수명 및 에너지 특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포르쉐 타이칸의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를 같이 적용해서 현재 사용 중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노스볼트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이용하는 아마 CNT 음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가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 세미캠은 작년 5월에 스웨덴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죠. 네. 노스볼트와 음극재 공급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공장 근처에 음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올해 공장이 아마 완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전자재료에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미래 먹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사는 매출액 1조 1000억에 131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죠. 올해는 아마 제가 봐서는 1500억 수준까지도 충분히 영업이익이 달성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포토레지스터 레거시 제품, 3D 랜드에 사용되는 구용, 지금은 잘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하면서 쇼티지의 수혜를 받고 있고, 또한 EUV 최첨단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터도 콜테스를 통과해서 이제 사용 확대 측면에 있고, 여기에 CNT 도전제, 음극재 등을 노스볼트에 공급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장착하는 1타 4피의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이 동사의 최근 주가 상승의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원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45,000원이 1차, 50,000원이 2차 이렇게 보시고 지속적으로 견디고 전보하는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좀 이번 주부터는 좀 시장이 돌아서서 더 이상의 좀 충격이라든지 시장에 쇼크가 없는 그러한 밝고 깨끗하고 좀 대박이 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십시오.